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의 마지막 대단원인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전자기 유도와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기 유도를 공부하기 전에 다른 교과서나 다른 출판사 교과서나 참고서 등에 보면은 옆에 각주처럼 작은 글씨로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참고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전자기 유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선속이라는 건 다른 말로 자속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자기력선의 총수예요. 자, 근데 조건이 있죠?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인데, 자, 자기력선이 뭐였죠? 자기력선? 자, 자기력선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죠. 우리가 그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철가루를 뿌려보면 철가루들이 이런 모양으로 배열되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배우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자기장들이 형성된 곳에 나타나 있는 이런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자, 이런 자기력선의 개수인데 어디를 지나는? 그지?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기장 앞에 이런 단면이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들을 자기선속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자, 자기력선이 이게 자기력선이에요.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아래에 자석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이어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지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겠죠. 자, 요런 자기력선인데 지금 A라는 면적을 가진 요런 수직인 단면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기력선 개수가 몇 개인가요? 어떻게 봅니까? 9개죠. 자, 요때 요 면적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이 각이 수직이죠. 자, 자기선속은 꼭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빗면으로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 안에서는 수직인 단면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가는 이 자기력선의 총 개수들을 자속이라고 하고요. 표현은 이렇게 표시하고 y라고 읽습니다. 이 자기선속은 자기력선의 개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세지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클수록 큰 특징이 있고요. 또 이때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 말하자면 B라는 건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센 자석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어떨수록 커지겠어요? 그죠? 당연히 클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선속은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의 통과하는 면적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전자기 유도 현상 유도할 때 다시 한번 써먹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자속의 수가 변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자석이 N극이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운동 방향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석 N극에서
자기력선들이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가만히 있을 때는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 개수 2개가 이 코일을 통과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얘가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자석이 코일 속으로 쑥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어떻게 돼요? 자석을 아래로 움직였으니까 자석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거고, 그렇다면 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가 더 코일 안으로 들어와서 통과를 하겠죠. 그럼 아까는 2개 통과했는데 지금은 4개로 늘어나죠. 어떻게 돼요? 아래 방향으로 자석이 운동을 하니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죠.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지?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다시 밀어내야겠죠? 밀어내려면 자석이다 보니까 자석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코일이 가짜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 하나를 품게 됩니다. 자, 위에가 무슨 극이어야 이 자석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그지?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른손 쓰셔야 돼요. 자, 일단 코일이 만드는 가짜 자석을 찾았다면 자, 그 가짜 자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에 N극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세요. 자, 반드시 무슨 손 써야 된다고요? 그치? 오른손 쓰셔야 됩니다. 오른손. 오른손을 쓰시고 오른손의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을 가리키도록. 자, 손 놓으셨나요? 자, 그리고 코일을 생긴 모양대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일이 지금 원통 앞에서 뒤로 감기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방향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G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검유계예요. 검유계. 검유계라는 건 전류계 전압계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달 모양의 화면에 바늘이 있고 여기가 1, 0 여기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플러스 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바뀌면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유계는 전류가 흐르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일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코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만들고 이 자석의 N극 방향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인데 이때 전류가 흐르려면 우리 건전지가 있어야 되죠.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원장치가 없는 회로인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전류가 아니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석이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돼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가 생기면 이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한다. 자, 그럼 그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전류의 방향은 그치? A점을 지나서 이렇게 통과됐으니까 검유계를 지나서 B로 통과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옆에 나머지 세 그림에서의 전류 방향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석이 N극이 아래 방향으로 향해 있네요. 그런데 운동 방향이 어때요? 코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렇다면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2개였는데 이렇게 2개였는데
지금 멀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줄어들겠죠, 이번에는. 자기력선, 자속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속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석은 멀어져가는 자석을 끌어당겨야 되죠. 자, 그럼 위에가 무슨 극이어야지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그지? 위에가 S극인 자석을 만들어야 끌어당길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위에가 S극이니까 N극 방향 아래쪽으로 엄지손가락 향하게 놓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요 코일 방향대로 감싸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네요. 자,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떻게 돼요? B점 지나서 검육에 지나서 A점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림은 이번엔 S극이 아래 방향을 향한 상태에서 아래로 쭉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요런 자기력선들이 코일을 더 많이 통과하겠네요. 자,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력선 개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코일은 그게 싫죠. 어떻게 해야 돼? 그지? 내려오는 자석을 밀어 올려야 되고, 밀어 올리려면 위에가 S극이 자석을 만들어야겠네요. 자, 위에가 S극이니까 엄지손가락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놓으시고, 손 쫙 감싸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지? 요렇게 들어가서 코일 지나서 요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겠네요. 그럼 전류 방향은 B점 지나서 검육에 지나서 A점으로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자, 이번엔 S극이 아래 방향인 자석이 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코일로부터 점점 멀어지네요. 멀어지는 자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끌어당겨야겠죠. S극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위에가 무슨 자석? 그지? N극인 자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로 향하게 놓고 코일 이렇게 도니까 앞에서 뒤로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주시면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러면 A점 지나서 검육에 지나서 B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유도 전류 방향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할게요. 자, 요 유도 전류 방향 찾을 때 무슨 손 쓴다고요? 그치. 오른손 쓰시고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코일에서 만드는 자석의 무슨 방향? 그지. N극 방향에 놓고 코일 모양대로 감싸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가 된다? 그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지? 유도 전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전류 개념 어디서 배웠나요? 중학교 때 오메 법칙 할 때 전류 개념 배우셨을 거예요. 오메 법칙이 뭐지? 전류는 저항 R분의 전압 V다 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요때 요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필요한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건전지가 없단 말이야. 그지? 전원장치가 없죠. 자, 전원장치가 없는데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무슨 전류라고 했지? 그지? 유도 전류라고 했고요. 요때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여기에도 전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전압과 같은 역할을 하는 V라는 애가 걸려 있어요. 전압. 근데 얘는 역시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전압이 아니라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이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앞에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얘네들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우선 렌츠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유도 전류가 코일을 통과할 때 어떻게 생겨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 자체를 우리가 렌츠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은 그에 의해서 생긴 유도 기전력
구하실 수 있으면 패러데이 법칙도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유도기전력 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V가 바로 우리가 얘기한 유도기전력이고요. 자, 유도기전력이 좋아지려면 밑에 먼저 보고 합시다. 자, 유도전류라는 거 뭐였지? 오메 법칙에서 I는 R분의 V였죠. 자, 여기에서 우리 관계식 뽑을 수 있어요. 무슨 관계식 뽑을 수 있니?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여기 유도점만 붙이면 되죠? 그럼 유도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세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커지면 된다는 거야? 유도 전류가 커지면 된다는 얘기야. 자, 유도 전류가 커지려면 자, 아까 우리가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위로 올리면 그러니까 아까 요런 그림 봤었죠? 그럼 여기에 달려있고 여기에 NS 자석이 아래 방향으로 쑥 내려왔어. 그지? 자, 요때 자기력선이 자, 요렇게 2개, 뭐 3개 그지다. 지금 현재는 2개만 통과를 했는데 더 내리면 4개가 되고 더 내리면 6개가 통과를 하겠죠? 그죠? 시간당 꼬박꼬박 2개씩 늘어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를 속도를 더 빨리 했어. 그러면 한 번에 2개씩 팍팍 늘어나던 게 4개씩 팍팍 늘어나면 누가 더 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센 전류가 만들어질까? 그지? 한 번에 4개씩 늘어나는 게 더 센 유도 전류를 만들겠죠? 그러면 더 센 유도 전류를 만든다는 거. 그만큼 유도기 전력도 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당 변화는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도 전류가 세게 만들어지고 그 유도 전류가 크면 클수록 유도 기전력도 커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긴 코일이 뭐 3번 감겼을 때야, 10번 감겼을 때야, 100번 감겼을 때야 누가 더 전류가 세게 흐르겠어? 그지? 초음초음이 감겨 있을수록 센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감긴 수에도 얘는 감긴 수예요. 코일의 감긴 수에도 비례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 모든 유도 전류는 변화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든다라고 했죠. 이 방해의 의미에 가진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유도기 전력은 전류가 크게 만들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류가 크게 만들어지려면 시간당 변화는 자기 선속을 크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가문수를 크게 해주셔도 되죠. 자, 그런데 요식 바꿀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바꿀 수 있나요? 조금 길게 볼게요. 자, 뭘 이용하면 바꿀 수 있나요? 앞에서 우리 뭐 배웠지? 자기 선속은 면적을 A라는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세면 세수록 또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라고 했으니까 요식 이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치? 가문수는 변함이 없고 시간당 변화는 자기 선속을 요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단면적, 코일의 단면적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뭘 변화시켜주면 유도 전류를 크게 만들 수 있고 그에 더불어 유도기 전력도 커질 수 있을까요? 그치? 감긴수를 많이 감아주던지 아니면 시간당 변화는 자기 선속을 세게 해주려면 어떻게 시간당 변화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석을 빨리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던지 아니면 요식에서 볼 수 있듯이 뭘 크게 해주면 되나요?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해주면 돼. 자기장을 세게 한다. 무슨 의미야? 그지? 센 자석을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을 빨리 움직이든지 이 자석을 센 자석으로 바꾸면 요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요 내용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자기 유도는 문제를 풀면서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완벽히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시고 수업 중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발전 과정 보겠습니다. 발전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들을 모두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걸 발전이라고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기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 발전기의 원리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자석 사이에 한 가닥 네모난 요 코일이 놓여 있어요. 자, 코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석이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지금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죠. 자, 이때 요 코일이 샥 움직이면 지금은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도 놓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니까 뭐가 흐른다? 그지?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럼 이때 생기는 유도 전류 방향은 어떻게 생길까? 그거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코일이 점점 일어나면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 코일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안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이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자석을 만들까? 반대로 자기력선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흐르는 자기력선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일이 만드는 자석의 N극 방향에다가 손을 N극이 어디야? 코일이 만드는 자석 N극. 요런 자기력선 만들려면 코일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런 자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N극을 향하게 엄지손가락 놓고 코일을 감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코일이 섰다고 생각해보고 요렇게 코일이 선생님 그리고 다시 그려볼게요. 화면으로 수업을 하려니까 그림이 조금 힘드네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세워봅시다. 이렇게 세워보면 자, 이쪽으로 통과하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얘를 미는 이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코일 속에는 이런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N극 방향에다 놓고 얘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싸지면 어디로 돼? 어떻게 돼요? 유도전류 방향은 자, 다음은 발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발전이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핵 에너지 같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뭔가요? 즉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기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 구조 그림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석이 있고요. 자석 사이에 요 한 가닥짜리 노란색 코일이 보이실 거예요. 요 코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이때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요렇게 서겠죠? 자, 되나요? 요 노란색 ABCD 써있는 애가 요렇게 서게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 그러면 지금은 평행하게 놓여 있으니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제로죠. 근데 이 코일이 90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자, 자기력선이 변했어요. 자속이 변하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흐른다? 그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코일에 이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석이 생긴다 했어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돼 있어요. 얘를 방해할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겨야겠죠. 자, 그러면 이 코일의 왼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요? N극이 돼야 되죠. 어이구,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이 부분이 N극이 돼야 되고 이 코일의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려면 오른쪽 부분이 S극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다가오는 자기력선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지? 오른손 쓰셔야 되죠. 코일이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찾으셨으면 자, 이 코일의 N극 방향에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갖다 대시고 코일을 감싸줘 보세요.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요? A에서 B를 지나서 C를 지나서 C에서 D쪽으로 생기게 되겠죠. 자, 전류 방향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안 되시는 친구들은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코일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이 발전기에서 전류 방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류 방향 A를 지나 B, C, D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코일면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수직하다면 자기선속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지? 가장 많이 통과하게 되죠. 자석이랑 수직하게 놓여있을 때가. 그래서 자기선속은 최대로 흐르게 되고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화면이. 자기선속은 최대가 되고 그때 흐르는 전류도 어떻게 되나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자속이 최대가 되면 흐르는 전류는 최초가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0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코일이 요 자기력선과 평행하게 요 처음에 있는 위치 기억하세요. 요대로 있다가 점점 쓰게 되죠. 코일이 쓰게 되면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걸 그려볼게요. 자기선속에 대한 시간에 대한 자기선속 그래프를 봅시다. 자, 90도까지 세웠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가 90도라고 하면 점점 증가해서 90도일 때 최대로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요 원래 위치처럼 완전히 뒤집히는 거지. 180도로 뒤집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180도로 뒤집히는 건? 요때는 코일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가 CD가 되고 여기가 BA가 되겠죠? 완전히 뒤집히면 요 상태일 때가 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다시 자기력선 개수가 제로가 되겠죠?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자, 요때 요 자기선속의 기울기 변화.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자, 기울기가 요때는 제일 크고 점점 어떻게 되니? 요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게 바로 자기선속의 기울기 변화율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지? 유도 전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시간에 대한 유도 전류량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대가 돼. 90도일 때가 자기선속 변화율이 가장 적으니까 90도일 때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처음일 때가 전류는 제일 세게 흐르겠지? 그 다음에 다시 뒤집혀서 이 지점까지 왔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최대치로 흐르겠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코일면이 수직일 때, 여기가 수직일 때, 코일면이 수직일 때 자기력선 개수 변화는 최대가 되고 전류량은 여기가 수직일 때 최소인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0인. 자, 그럼 코일면이 자기력선이 나란할 때, 요 지점이죠? 다시 나란한 상태가 됐을 때 자기력선의 개수는 그지 제로가 되고 전류 세기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만 이 부분은 유도 전류에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야. 그리고 최대치가 흐른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수직일 때, 나란할 때 전류량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기선속이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다음 또 어떻게 되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대 방향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 이렇게 되겠죠? 주기적으로 변하면 전류 방향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기선속이 주기적으로 변하면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런 전류를 우리가 교류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와 발전기 차이 볼게요. 요거는 참고사항인데 전동기와 발전기는 뭐냐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자, 여긴 건전지가 달렸고 여기는 발전기는 전구가 달렸네요. 요건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는 작동 원리는 다른데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자석 사이의 코일, 자석 사이의 코일 똑같죠? 자, 하지만 전동기는 건전지를 달아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고 발전기는 코일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동기에는 코일이 자석으로부터 자기장 받는 힘과 자기력을 받는 힘과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힘 때문에 코일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전자기울도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발전기는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변하면 그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작동 원리는 조금 달라요. 전동기는 코일이 돌아가고 발전기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요 차이니까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의 종류들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수력 발전은 요 부분은 요 여러 가지 발전 부분은 자세한 원리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 이러한 게 있구나 라는 것과 어떤 에너지의 전환 관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력 발전을 볼 건데요.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핵 발전들은 모두 다 터빈을 누가 돌리냐, 어떤 에너지가 돌리냐에 따라서 수력이냐, 화력이냐, 핵이냐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나오는 이 수력 발전은 앞에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높은 곳에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아래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터빈이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그냥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만 떨어지면은 터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연료 필요 없고요. 당연히 공해 물질, 여기 오타가 있네요. 공해 물질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 등일 때 이 수력 발전을 이용하는 댐 시설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물이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댐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 발전소를 세울 만한 땅도 굉장히 커야 돼요. 그리고 이 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변형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쓰는 거예요. 화석 연료 뭐 있죠? 그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야. 연소시킨다라고 하죠. 태우게 되는데 그 태울 때 발생하는 뭐가 발생해요? 석탄, 석유 태우면 그지?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열 에너지로 요 안에 있는 물을 끓여요. 자,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나오죠? 그 수증기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수증기로 어떻게 발전기를 돌릴까요? 우리 주전자에서 물 끓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라면 끓일 때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냄비 뚜껑이 좀 더 달걀달걀달걀 하고 움직이게 되죠. 수증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발전기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자, 핵발전은 뒤에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자, 핵발전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속재, 제어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 안에 원자로라는 곳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 원료를 분열을 시켜요. 그러면 분열을 할 때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요 방출된 열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물을 끓여요. 고온고압에 물을 끓여서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만듭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여기에 있는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터빈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터빈을 돌려서 나온 수증기는 이 냉각기를 통해서 다시 물이 돼서 이 원자로로 보내지는데 이때 냉각기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냉각기에 사용되는 물은 냉각수라고 해요. 그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바닷물이라는 그림도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이 핵발전의 장점은 뭐냐면 작은 양으로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핵원료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연료가 적게 들고 연료비가 비교적 저렴해요. 왜냐하면 조금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은 이 발전 시설을 통해서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고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도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발전에서의 에너지 과정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운 거 화력, 수력, 원자력, 핵발전이에요. 이건 핵, 수력, 화력 있는데 자, 요 수력 발전은 물의 낙차를 이용한다고 했죠. 에너지원이 그래서 물의 낙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낙차가 주요 에너지원이고 자, 이때 최초의 에너지 형태는 뭔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까 높이 차에 의한 에너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니까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치? 온도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니까 마지막은 무슨 에너지? 그치?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하는 거고요. 자, 화력 발전은 뭐라고 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태워서 물을 끓인다고 했죠.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이고 최초의 에너지 형태는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화학 에너지들이 태워서 뭐가 나온다고 했지? 그지? 열이 나온다고 했죠. 열 에너지가 되었고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자, 원자력은 원자력이라고도 하고 핵 발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핵 발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 원료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형태는 핵 에너지입니다. 자, 핵 분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라고 그랬지? 그지?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인다고 그랬죠? 물을 끓여서 그 증기가 뭘 돌린다고? 그지? 터빈을 돌린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알아둬야 될 거는 요거 그리고 얘들의 차이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개념만 한번 보시면 되고 전자기 유도 부분은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뒷부분에 나오는 변압기도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기 유도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100% 다 이해가 안 됐다 해도 너무 걱정 마시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만나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 되니까 절반만이라도 꼭 이해하고 수업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